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그동안 기존 혁신안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담회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의견 접수도 받고 2030 청년분들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 설문조사, 당원 설문조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진 설문조사 이런 자료들을 쭉 분석한 결과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으로 받은 기본 방향은 나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공정경쟁, 투명한 검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제가 앞부분에 이 내용, 뒤에 있는 내용도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당원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많이 이제 입당을 하신 당원분들의 자리를 당 안에 찾아주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부분에서는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에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도록 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대의원 선출 제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혁신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 역시 관심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이가 공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냐 없냐부터 저희가 등장을 했을 때 논쟁이 많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700건이 되는 당원 국민 제안을 접수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볼륨이 크게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다루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당원 간담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평가 기준의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윤리 부적격자인 경우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의원 이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을 할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하위 0%에서 20%까지 감산 20%를 일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안은 하위 10%까지는 감산 40%, 그 다음에 하위 20%까지는 감산 30%, 하위 30%까지는 감산 20%를 적용을 해서 이 국회의원 평가에 좀 더 엄밀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지난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님들 중에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은 분은 4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규를 개정을 해서
그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삭제를 해서 경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 공정 경쟁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원외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만 당원 명부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은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당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공정 경쟁이죠. 그런데 정당법상에서도 그렇고 이 당원 명부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뭐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다 돌려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린 것은 당내 경선 후보자들한테 문자 발송 동등한 기회 5회 뭐 이렇게 제안을 주고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때 이걸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몇 번을 하는지 몇 회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송출을 할 경우에 그 홈페이지에다만 송출을 하는지 유튜브에 게시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단위 선관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최 횟수나 방법, 동영상 게시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단위 선관위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동등 규정으로 적용을 하라. 그리고 문자 발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서 현역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그 문자를 발송한 경우가 발각이 되면은 이 불공정 경선으로서 제재 방침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현재 하고 있는 ARS 투표 시스템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총선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모두 ARS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근데 이 ARS 방식의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한 50대 이하 국민들만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반면에 바쁜 일상에서 전화를 받는 방법들이 주로 문자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 SNS 매체로 대화를 하고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ARS 방식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받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강제적 ARS 방식으로 통화가 안 되면 자발적 ARS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한된 시간들이 있어서 차라리 뭐 3일이면 3일 이런 허용된 기간 내에 모바일 시스템하고 PC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잘 써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것과 ARS 투표인 경우에는 휴대폰 접속이 어려운 당원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만 사용하라 할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가장 많이 그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안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혁신위 홈페이지에 이 풀 버전으로 제안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